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정인지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으로 현재 시장을 전망해 보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보조지표는 MACD고요. 자, 우리가 작년 하반기 이후로 사실상 장기 횡보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방향이 이제 장기적으로 강하게 난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저점이 계속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3월 중 조정 과정에서는 구름대 하단선까지 이제 지지가 되고 저점이 확실히 높아졌죠. 그래서 고점은 한 2,500포인트 정도의 저항을 계속 못 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고점대 형성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고점대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건 사실은 이제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이제 1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고, MACD에서는 매수 신호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이 MACD의 신호는 이렇게 MAC선과 시그널선의 교차로 매수 신호가 발생하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로 보시면 매수 신호가 났을 때, 그다음 매도 신호가 났을 때 주가 흐름이 중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보였고요. 지금 이미 매수 신호가 난 상황이고, 다만 이전 고점대 2,500포인트 정도가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정도에서는 상승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 내부적으로 이제 매수 강도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는데, 작년 8월 초 이후로 이제 코스피의 흐름입니다. 이 좌측의 차트를 보시면 조정받는 기간이 계속 있었죠. 중간중간에. 이때마다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보면 이때도 이제 외국인이 약간 팔았고요. 이때도 이제 이 기간 순매도였고, 이 기간 따지고 보면 순매도였는데, 이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처음에 이제 8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서는 1,747억 원. 그 당시에 코스피는 348포인트 빠졌고요. 그 다음 11월 11일에서 1월 3일까지는 3,463억 원 매도했고, 코스피는 264포인트 빠졌습니다. 1월 27일에서 3월 14일 사이에서는 코스피가 외국인이 7,861억 원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 하락폭은 135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정기간에 외국인 매도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데 코스피가 하락하는 폭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 매매와 상관없는 시장 자체적인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시면, 역시 이제 그 MACD로 봤을 때 얘가 최근에 영선을 돌파를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 주봉상 MACD 선이 영선을 돌파하고 있다라는 건 큰 추세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0년 그 6월 달에도 영선을 돌파한 이후에 코스피가 이렇게 장기로 상승을 했고, 21년 10월 달에 9월 달에 이제 영선을 이렇게 이탈한 후에 또 코스피가 장기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영선을 돌파한 상황인데, 아직 완전하게 이렇게 돌파하고 상승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는 큰 그림의 어떤 변화가 예상된다는 얘기고, 최근에 조정 과정에서 계속 구름대 하단선을 저항을 넘지 못했습니다. 1월 말 이후로. 이번 주 들어서 이 주봉상 구름대 하단선을 회복을 했고, 그리고 60일 주 이평선 아직 돌파하지 못했지만 돌파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는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구름대만 이렇게 넘어선다면 사실 시장이 이제 장기로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이제 낙관론, 비관론 이렇게 있는데, 낙관론으로 본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500포인트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쉽게 넘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조정받는 과정에서 구름대가 계속 지지가 돼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은 이제 2,500포인트 돌파하고 큰 추세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상승세가 이어지더라도 2,500에서는 좀 되밀릴 가능성을 생각을 하시고, 다만 그때 조정이 2,400, 적어도 2,400 위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구름대 위에서 횡보를 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상승에 대한 신뢰성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이제 시장이 조금 나쁘게 진행되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냐.
이번에 이제 2,500에서 저항을 받고 밀렸을 때 상당히 크게 빠지는 거죠. 2,350이나 그 아래까지도. 그리고 200일 이평선도 다시 이탈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200일 그 구름대가 저항이 돼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횡보가 진행이 되면 다시 한번 밑으로 좀 꺾여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뭐 이 가능성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낙관론의 가능성이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좀 우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2,500을 한번 돌파하기는 어렵겠지만 횡보 과정에서의 어떤 패턴들, 근데 지금까지 진행된 패턴을 봤을 때는 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 식의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계속 될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미 보시면 이 8월 고점대가 836포인트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도 이제 돌파를 한 상황이고, 뭐 60일, 120일 다 상승 중이고, MACD는 이미 뭐 매수 신호가 난 후에, 여기서 이제 매수 매도 신호가 몇 번 엇갈리긴 하지만 뭐 추세 국면이었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200일 이평선 돌파하고 안착도 이미 다 확인했고, 또 전고점도 넘었고 해서 추세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조정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돼 있으면 60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상승 지속입니다. 이가 조정을 받아서 뭐 다시 800포인트까지 밀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더라도 결국 뭐 추세가 유효하다면 60일선에서는 다시 또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추세 자체는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좀 더 명확합니다. 얘는 그 MACD선, 제가 아까 그 주봉상 영선 돌파나 이탈,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영선 돌파되고 나서 장기 상승을 쭉 하다가 22년 1월 달에 영선 이탈하고 나서 또 장기 하락을 했고, 최근에 또 영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2월 달에 돌파를 했네요. 돌파를 하고 올라가다가 60주 이평선이랑 구름대 하단선까지 완전 회복하고 상단선 근처까지 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상단선도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고요. 900포인트 정도의 뭐 1차적인 저항이 있겠지만, 뭐 그것도 어쨌든 중장기로 보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신뢰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P 500이랑 상해 지수 좀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보시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200일 이평선을 이렇게 회복하고 안착 확인했다 올라갔는데, 이때 이제 SVB 은행 사태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지만 어느 정도 낙폭이 이제 제한되고 작년 12월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하고 상승을 했어요. 지금도 다시 구름대 상단선까지 갔고, 하락 추세선도 돌파를 했고, 또 MACD에서도 매수 신호가 났고, 장기 이평선들도 다 돌파를 하고 120일 이평선 상승 전환했죠. 이제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쭉 위로 이렇게 쭉 방향이 전환되는 그림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라가더라도 4,200포인트 부근에 이전 고점대 저항이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중기적으로 어떻게 횡보 국면이 예상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쭉 장기 하락에서 위로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이다라고 해설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해 종합지수가 지수도 유사합니다. 얘는 사실 이제 1월 말부터 지금까지 2달째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계단식 상승 구조라고 부르죠. 돌파된 이전 고점 지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박스 상단선이 저항이 되고 있으니까 언젠가 돌파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구름대 상단선, 그 다음 60일 이평선 이런 게 다 지지대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돌파하고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도 상승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 증시도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좀 불규칙한 움직임이나 뭐 기간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 위로 전환되는 관점이라는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같으면 이제 주식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강하게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없으신 분들은 뭐 조정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매수 포지션 늘려 나가시면 좋은 성과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뭐 불안한 뉴스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의 그 뉴스가 시장에 미친 충격이 계속 이제 좀 제한되면서 매수 쪽으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한타투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